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은 확실히 호불호가 강한 측에 들어갑니다. 천년을 흐르는 사랑 분석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상징적인 장면이 많고 난해하며 극단적이고 자학적이기 때문에 영화의 완성도와 별개로 세계관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라스 폰 트리에나 요르고르 란티모스나 아리에스터 등 이런 파격적인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 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도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쟁쟁하고 누구든 인정하는 걸작 몇 개는 존재합니다. 다만 두 번 다시 보기 힘들다는 점이 있긴 합니다. 데뷔작 파이는 그런 걸작을 예정하는 듯 굉장히 독특하고 감독의 색깔을 여과 없이 보여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관이 뚜렷한 감독의 작품을 연속으로 보는 것도 영화를 재밌게 보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른바 도장 깨기라고 하는데 제 채널의 방향을 도장 깨기로 정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전 영상 천년을 흐르는 사랑을 포함해 이번 파이를 시작으로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작품을 다뤄볼 생각이고요. 물론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영화도 도장 깨기 할 겁니다. 아마 도장 깨기가 끝날 즈음에 데런 아로노프스키 신작 더 웨이를 개봉하지 않을까 합니다. 늘 그렇지만 데런 아로노프스키의 영화를 보면 든 생각은 이겁니다. 대체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그야 이번 영화 역시 종교적 상징으로 가득하니까요. 제가 유대교 신자도 아니니 세세한 종교적 레퍼런스까지 어떻게 정리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의미가 있나? 철학과 과학은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학문입니다. 이데아가 어떻고 우주는 어떻고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흔히 신학, 과학, 수학, 철학을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다미아노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고 말했으며 고대 철학은 과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많은 과학자들이 세상의 법칙을 알아내려는 이유도 결국 신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본질적으로 왜 존재하냐는 질문입니다. 단지 내세와 현세의 차이일 뿐이죠. 물론 이렇게 순수하게 끝날 리 없습니다. 이는 곧 세상을 지배하는데 꽤나 쓸만한 논리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수천 년간 인간을 지배하는 도구가 되었으며 과학 역시 원자폭탄이라는 정치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영어로 옮겨봅시다. 근원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사람은 맥스이며 이를 세상을 지배하는 쓸만한 논리로 보려는 두 세력이 카발라 세력과 월가 세력입니다. 카발라 세력과 월가 세력은 맥스가 알아내려는 우주의 법칙을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쓰려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세와 내세입니다. 현세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돈입니다. 그리고 내세로 갈 때 설마 지옥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다들 천국이 목표일 겁니다. 현세에서 부자로 살고 내세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꿈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거나 착한 일을 해서 천국으로 가길 바라야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방법을 찾는 것이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1억 천금을 노리거나 종교를 믿어 천국으로 간다는 확답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이데올로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정치인들이겠죠? 세상을 지배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부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공 신화를 퍼뜨려 자본주의 세상을 단단하게 만들고 종교는 지금 힘들더라도 천국으로 갈 수 있으리라 라는 믿음을 설파하여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펭귄들도 둥지를 틀기 위해 조약돌을 화폐처럼 사용하는데 이걸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사용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님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자신의 깨달음을 세상에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용될 것을 예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현세와 내세를 지배하는 사람들 역시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떡락하면 어떡합니까? 모세는 그렇게 고생했지만 잠깐 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바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남들보다 위에 있다고 한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만약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실히 알고 신의 옆자리를 점 찍어둔다면 완벽하겠죠? 그렇기에 세상 돈을 휘어잡는 월가에서 주식의 패턴을 알아내 현세를 지배하려고 하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카발라 신도들이 신의 이름을 알아내 신의 곁으로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우주의 법칙, 즉 근원입니다. 월가는 우주의 법칙을 알면 주식의 법칙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카발라는 우주의 법칙 그 자체가 신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법칙을 알아내려는 사람이 등장했으니 바로 맥스입니다. 제 생각에는 주인공 맥스가 호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공밀레죠. 아니 바카스 한 상자를 들고 와서 부탁하면 모를까 거의 협박을 합니다. 맥스는 순수하게 우주의 법칙을 알면 주식의 법칙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있건만 핵심을 품고 다가오면 뭔 대가라도 주던지요. 열정페이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맥스는 내일의 주식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알기 위해서 우주의 법칙을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가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숫자로 이루어진 주식 시장도 대충 알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게 말이 되었으면 뉴턴도 주식으로 망하진 않겠. 암튼 맥스는 어렸을 때 태양을 바라보려다가 눈을 잃은 뻔한 적이 있습니다. 맥스는 무신론자
자임에도 본능적으로 신에게 다가서려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게 우주의 법칙을 알아내려는 시도도 우연은 아닙니다. 단지 주식의 패턴을 알아내는 것은 우주의 법칙을 증명해내려는 과정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많은 과학자나 수학자를 보면 우주의 법칙을 알아내려는 시도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통일장 이론을 완성하려고 하거나 존 내시는 리만 가설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다른 과학자들은 푸엔카라 추측으로 우주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듯 세상의 비밀을 알아내려는 것이 맥스 한 개인의 염원이 아닌 인류 전체의 본능이 아닐까 합니다. 슈카월드나 안될 과학 채널을 보면서 흥미로운 주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리만 가설입니다. 되지도 않은 요약이겠지만 대충 오일러가 소수로 된 먼 규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소수로만 된 공식을 뚝딱 만들었더니 원주율을 구하는 공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소수와 원주율, 암튼 이게 연관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우스가 15살에 소수 정리를 뚝딱 만들었는데 베른하르트 리만이 소수 정리를 증명하려고 리만 가설을 세웠다는 겁니다. 리만 가설이 뭔 얘기냐면 제타 함수가 소수로 된 공식과 뭐 연관되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소수의 먼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싶을 때 양자역학에 적용되는 미시세기 운동을 표현하는 수식과 같다는 내용이 발표됩니다. 그니까 신이 이 우주를 만들 때 소수로 만들었다는 거죠. 진짜 세상은 매트릭스인가? 아무튼 이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영화 파이에 등장하는 주식의 패턴, 우주의 법칙, 신의 이름이 연관돼 있다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신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과학자들은 단지 신이 만들어낸 물리법칙을 인간의 언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닐까요? 때로는 아로노프스키는 이런 진리에 대한 탐구는 마치 질문 자체가 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신에 대한 도전의 결과는 어디로 도달하는 걸까요? 이 영화의 내러티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맥스가 진리를 알아가려는 과정, 소리 맥스에게 그만 연구하라고 잔소리하는 과정, 맥스가 환각을 보는 이야기. 맥스가 진리를 알아가려는 과정을 맥스와 카발라 집단이랑 월가 집단이랑 소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퉁치고 소리 맥스에게 그만 연구하라고 하는 잔소리하는 파트를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월가와 카발라 집단은 토라 경전과 국가기밀 칩을 주면서까지 맥스의 연구에 악셀 역할을 하는데 솔은 반대로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솔도 역시 수학자일 텐데 어째서 맥스의 연구에 딴지를 거는 것일까요? 소울이 맥스에게 하는 이야기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카루스의 날개,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바둑의 물규칙. 이카루스의 날개에 나타나는 이카루스는 하늘 높이 날아가려다 태양열에 날개가 녹아 추락해 죽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인물입니다. 진리에 도달하려는 맥스는 이카루스, 점점 미쳐가는 상태는 녹아내리는 날개로 볼 수 있습니다. 맥스는 환각을 통해 자신의 뇌를 찌르는 행위를 하는데 이 역시 날개를 인위적으로 태양에 녹이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에서 유레카는 아르키메데스가 우연히 욕조에 몸을 담갔다가 부력의 원리를 찾아내서 외친 말입니다. 216짜리 숫자를 우연히 찾아낸 맥스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아르키메데스의 최후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그리던 원을 밟은 로마 병사에게 화를 내다가 그 병사의 칼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연법칙을 우연히 알아낸 것도 그렇고 심지어 지식을 추구하려다 죽은 점까지 이 영화의 제목과 연관된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아르키메데스가 원의 근사치를 최초로 알아낸 사람인 점과 영화 제목이 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솔이 맥스에게 하고자 하는 의미는 더 명확해집니다. 진리를 추구하다가 죽게 된다. 바둑의 불규칙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은 바둑판이 질서정연하게 보일지라도 절대 같은 게임이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둑의 룰을 알더라도 바둑의 형태는 예측할 수 없죠. 경우의 수가 정말 무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더라도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솔은 이미 진리를 알아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맥스에게 진리를 알아내지 말라고 합니다. 대체 무엇을 봤기 때문일까요? 맥스는 계속 환각을 봅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 맥스의 집을 침입하는 장면, 두 번째는 뇌를 볼펜으로 찌르는 장면, 세 번째는 세면대 안에 뇌와 개미가 있는 장면, 마지막은 새하얀 공간 안에 맥스 혼자 있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환각을 묘사하자면 잠겨진 문이 강제적으로 열리면서 빛이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 누군가는 정말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집에 침입하는 존재는 분명합니다. 바로 개미입니다. 개미가 컴퓨터 칩에서 오류를 일으킬 때 첫 번째로 주식의 동태를 예측해냅니다. 주식의 동태를 예측한 것은 우연일까요? 제 생각에는 신이 의도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강제적으로 문이 열리면서 침입하는 환각은 아무래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힘들고 초월적인 존재, 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컴퓨터 칩에서 오류를 일으킨 개미가 바로 그 침입자, 신이라는 겁니다. 신이야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 다가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은 왜 개미의 형태로 맥스의 앞에 왔을까요? 신의 입장에서 현세에서 힘을 휘두르는 인간, 돈을 휘어잡는 인간은 어떻게 보일까요? 아님
천국에 가기 위해 종교를 맹목적으로 믿는 인간이나 이용하는 인간은 어떻게 보일까요? 개미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인간이 볼 때 개미끼리 권력 투쟁하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처럼 신이 볼 때 힘을 얻기 위해 애쓰는 인간 역시 가소롭게 보이지 않을까요? 마치 신이 개미의 형태로 내려와 진리를 던져주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과연 똑똑하다는 인간이 진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 말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장면은 맥스가 자신의 뇌를 찌르는 장면입니다. 점점 미쳐가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장면 역시 솔의 상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은 뇌졸중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솔 역시 진리를 알아내려고 한 점을 보아 솔 역시 맥스와 같은 환각을 보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진리를 알아내려는 행위가 스스로 뇌를 찔러 뇌졸중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카루스도 태양을 향해 날아가려다 날개가 녹은 것을 보아 인간의 뇌는 딱 이카루스 날개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개미가 맥스의 뇌에 알짱가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맥스가 카발라 신도들에게 납치당했을 때 카발라 신도들은 자신들에게 신의 이름 216자리 숫자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맥스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신에게 선택받은 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맥스의 목표는 더 이상 주식의 법칙이 아닌 신의 정체가 되었습니다. 맥스가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는 것은 뇌에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환각은 새하얀 공간에 맥스 혼자 도달한 장면입니다. 이는 신의 영역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찌하여 맥스는 그 후 드릴로 자신의 뇌를 뚫어버리는 자학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걸까요? 무엇을 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원을 알려는 행위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일 뿐이죠. 솔도 결국 뇌졸중으로 죽게 되었으며 맥스도 지적 욕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맥스와 솔이 본 근원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 맥스에게 수학 문제를 내는 동양인 소녀의 미래 입니다. 그 소녀는 수학에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그 소녀에 대해 추측을 하자면 언젠간 수학자가 되어 맥스처럼 우주의 근원을 알아내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맥스가 하지 말라고 잔소리할 것입니다. 마치 맥스와 솔의 관계처럼 소녀와 맥스의 관계도 알아내려는 제자와 막으려는 스승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 지적 탐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늘 자기파괴적인 행위를 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다만 진리에 다다른 현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뿐입니다. 마치 세상의 법칙 216자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같지만 데런 아로노브스키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 세상의 법칙, 진리가 아닌 진리를 둘러싼 인간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더의 순환 구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알아내려는 그 욕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세상의 근원,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만큼 인류 사회는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돈이 되는 거냐라고 묻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에게 다가설수록 우리는 그만큼 편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에어컨을 틀 수 있는 전기처럼요.